안녕하세요. 센트럴 서울안과 김균영입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거는 제가 최근에 안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어떤 세미나에서 강의를 한 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백내장 노안 교정 수술의 내용이기도 하고, 또 가장 최신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또 최신 강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나 분들이 좀 내용의 이해를 돕고 최신의 어떤 트렌드는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을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5월 30일 월요일이었고, 그 광주 내려갔더니 김대중 컨벤션 센터 바로 옆에 홀리데이인 호텔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홀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었고, 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사회와 진행은 전남의대 윤경철 교수님이 맡아주셨었고, 강의는 저와 또 신촌 세브란스 연세의대의 김태임 교수님이 하나씩 강의를 맡아서 진행을 했고, 내용은 알콘 회사에서 출시한 새로운 플랫폼인 클라레온 인공수정체 플랫폼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커버하고 그 또 경험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사진을 그 당시 찍은 건데, 보시면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사진이고, 당시에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 안과 전문의 선생님들 한 50여 분이 참석하셔서 아주 성황리에 했고, 50여 분이라 하면 그 지역에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시는 주요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참석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장면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세브란스의 김태임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시는 사진이고, 끝나고 이제 저희 둘이 가운데 단상에 앉아서 많은 선생님들의 질문을 받고 서로 이제 토의를 하는 시간도 가졌었는데, 당연히 전문가 선생님들이다 보니 되게 날카롭고 현실적인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열띤 토론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답변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오늘 이번에 강의했던 첫 페이지 표지가 이런데, 클라레온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존의 알코는 참고로 안과 쪽에서, 특히 인공수정체나 수술 장비 쪽에서 세계에서 가장 그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제품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미국 회사고, 여기서 이제 기존의 렌즈의 플랫폼을 아크리소프라는 플랫폼으로 모든 인공수정체를 만들고 출시를 했었는데, 최근에 그걸 좀 바꿨어요. 이름을 클라레온이라고 지었는데, 그것은 그 인공수정체의 재질도 약간 변화를 주고 만드는 공정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좀 더 기존의 아크리소프보다 조금 더 업데이트된, 조금 더 진보된 단점을 좀 더 보완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꿔서, 그 클라레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플랫폼의 이름이고, 그 플랫폼을 기준으로 해서 단초점 렌즈, 다초점 렌즈, 페놉틱스, 또 이외 연속 초점 인공수정체 BBT, 또 그 난시 교정 렌즈인 토릭 렌즈까지 향후에 순차적으로 이제 출시할 예정에 있고, 지금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사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데 있어서 제가 좀 참고할 만한 점을 추가해 봤는데, 일단은 저는 알콘이나 본 강의에 언급된 제품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이게 세미나라는 게 그 모임의 어떤 성격과 그 주체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의 일부 특히 다른 인공수정체와의 어떤 비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알콘 입장에서의 조금 더 선호되는 내용들이 좀 더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셔서 이것이 꼭 무슨 광고나 이렇게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내용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뜻에서 그 내용 중에 실제 강의에서는 그냥 가리지 않고 다들 선생님들끼리는 세미나를 했지만, 오늘 영상을 찍을 때는 다른 제품들은 조금 제가 이름을 가려서 혹시 오해가 없으시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안과 선생님들 간의 세미나다 보니 그 용어나 뭐 또 약자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실제로 강의할 때보다는 조금 더 부연 설명도 하고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알콘의 인공수정체는 쭉 그 백내장 수술의 발전과 역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단초점 렌즈만 있었고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었고, 원래는 광학 부인 그 옵틱 부분하고 지지 부인 햅틱 부분이 원래는 다른 조각을 조합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3피스 타입이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다 하나로 만들어지는 원피스 타입의 인공수정체로 많이 발전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전 세계에서 먼저 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색깔을 원래는 아주 그냥 투명한, 저희가 이제 클리어 컬러라고 하는데 투명한 색깔 렌즈에서 약간 노란기를 넣는 내추럴 타입이라고 저희가 그때 그 당시 이름을 명명했는데, 그것도 가장 먼저 시도한 회사고, 그것이 이제 뭐 왜냐면 자외선과 블루라이트가 같은 단파장 영역에 가까이 있는데, 그것이 눈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일부 어떤 그 노화 현상과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블루라이트 차단이죠. 그런 기능을 추가하는 렌즈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구면, 원래는 이제 광학적 면의 처리가 구면이었다가 비구면으로 또 업데이트가 되면서 조금 더 좋아지는 그 시력의 해상도를 제공하는 식으로 또 발전을 했었고,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요번에 기존에 한 20년의 역사를 이제 딛고 새로운 플랫폼인 클라리온 플랫폼으로 알콘이 이제 변모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아크릴소프 제품들이 워낙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면서 인정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그 장점을 고스란히 활용하면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식으로 발전을 했는데, 기본적인 이 재료는 비슷하고요. 보시면 인공수정체가 눈 안쪽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같이 우리 몸의 일부로서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이제 생체 친화적인 특성도 있어야 되고, 또 광학적인 렌즈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서 그런 장점들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의 그런 특성들을 잘 활용을 했는데, 여기 조금 보면 뭐 그 렌즈의 크기가 6mm 정도 되는데 광학 부분이, 그거를 전부 다 이제 초점을 맞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렌즈가 작은 수술 상처를 통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잘 수술할 땐 잘 접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막상 눈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좀 구겨지거나 움직이지 않고 좋은 강도로 이게 모양과 위치를 유지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검증이 좀 잘 돼 있는 렌즈고, 또 후발 백내장을 많이 억제하는 그런 기능 특성들이 있어서 그런 특성들을 다 이제 고스란히 계승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클라리온을 이제 발표하면서 그 렌즈의 어떤 투명도, 클래리티가 좋아졌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기존의 좋은 그런 재질의 특성에다가 일부의 어떤 그 재질 개선을 조금 하고, 또 제조 공정을 개선해서 그 실제로 이 기존의 알콘의 아크릴소프 렌즈가 그 시력을 떨어뜨릴 정도의 혼탁은 거의 생기지 않는 렌즈로 유명했습니다. 그렇긴 해도 수술하고 나서 뭐 5년,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면 환자의 시력은 떨어지진 않지만, 저희가 보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현미경으로 눈을 들여다볼 때는 아주 작게 좀 살짝 뿌연기가 나타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설명이 좀 돼 있고, 구체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알콘이 만드는 렌즈들은 친수성이 아니라 이제 소수성, 물의 함유량을 적게 갖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안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소수성 렌즈가 시간이 오래 지나도록 내구성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많이 선호하는 그런 재질인데, 함수율, 물을 담고 있는 것과 기존의 한 0.4%에서 이번에 나오는 클라리온 페놉틱스 같은 경우는 1.5%, 아직도 많이 적죠. 기본의 어떤 그런
소수성, 물을 멀리하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과거의 아크릴소프보다는 한 1% 정도 높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재질 자체에 어떤 굴절력이 있는데 리프렉티브 인덱스는 거의 유사합니다. 한 소수점 두째짜리 정도에서 미묘한 변화가 있을 정도로 크게 변화를 주진 않았고, 또 이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자외선을 100% 차단하고 블루라이트도 상당 부분 흡수해서 눈 안으로 들어가는 유해 광선을 최대한 막는 원리를 그대로 승계했고요. 또 이제 우리가 백내장 수술하다 보면 차가운 환경에서 렌즈가 좀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눈 안에 일단 들어가고 나면 아무 문제는 없는데, 이제 우리가 뭐 겨울에 수술을 하거나 인공수정체를 급히 배송받아서 수술을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가끔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렌즈가 뭐 좀 딱딱하면 수술할 때 좀 애를 먹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딱딱해지는 온도를 좀 더 낮춤으로 인해서, 기존에 한 11도에서 9도 정도로 낮춤으로 인해서 렌즈를 좀 더 추운 환경에서도 좀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렌즈가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 혼탁해질 수 있는 원인들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조금 전문적인 얘기라서 어쨌든 뭐 표면에 혼탁이 오는 경우, 안에 약간 기포같이 보이는 그런 걸 저희가 글리스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한 이후에 다른 인공수정체와 이제 비교를 통해서 발표하는 데이터인데, 이것은 이제 90도의 아주 뜨거운 온도에서 한 80도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마치 이게 자연적인 환경에서는 한 10년 정도에 해당되는 가속시키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인공수정체가 견뎌야 되는 환경보다 훨씬 가혹한 환경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10년 정도 지났을 때 비슷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걸 추정해서 하는 일종의 실험 모델인데, 그런 걸 했을 때 다른 제품의 인공수정체들보다 그 렌즈 표면이 약간 혼탁해지는 그런 부분이 더 적었다. 그리고 혼탁도를 아까 세 가지로 표면과 중간층 또 안쪽의 글리스닝 이렇게 분리했는데, 그 부분에서 다 가장 우수한 정도의 레벨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막 바로 출시가 돼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신뢰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몸 안에서 사용되고 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떤 실험하거나 개발할 때와 그런 때도 충분한 이런 연구들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나서 뭐 5년, 10년 이렇게 겪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경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게 개발하는 당시에 일부 이제 프로토타입이 일본에서 사용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박사님이 9년 동안 클라리온을 먼저 사용하고 9년 동안 그 환자들을 쭉 관찰하면서 변화들을 이렇게 보고한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보시면 이 사진을 보시면 조금 감각적으로 눈에 들어오는데, 오른쪽 위아래 사진이 그 기존의 아크릴소프 플랫폼이고요. 왼쪽의 위아래 사진이 이제 새로운 클라리온 플랫폼인데, 보시면 조금 더 뿌연 느낌이 덜하죠. 왼쪽 사진이. 그런 식으로 10년이 지나도 거의 수술 직후, 왼쪽 같은 경우는 거의 수술 직후랑 비슷하거든요. 그런 정도의 투명도를 잘 유지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의 저 사진도 실제 환자의 시력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하는 게 이번 어떤 플랫폼 변화의 주 목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다른 연구인데, 여러 인공수정체들을 이제 실험실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그 인공수정체의 어떤 표면 처리와 또 렌즈가 투명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실험적으로 이제 비교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여기서 사용된 왼쪽의 현미경 같은 경우는 그 원자현미경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자현미경보다 더 배율이 높은 건데, 그걸로 확대해서 렌즈의 표면이 어떻게 얼마나 고른지 그런 것들도 좀 보고를 좀 했고요.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왼쪽 보시면 왼쪽 그림에서 맨 위에 왼쪽 A 그림이 이제 클라레온이고, 나머지 제품들이 다른 제품들인데, 이제 원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좀 더 표면이 가장 매끄러웠다. 그 거친 정도를 밑에 그래프를 표현했는데 가장 적었다고 표시를 했고, 오른쪽이 이제 인공수정체의 어떤 투명도를 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은 건데, 가장 왼쪽이 이제 클라레온입니다. 그래서 다른 인공수정체들이 살짝 혼탁도가 아주 미세하게 보이는 데에 비해서 가장 투명한 렌즈로서
실험에서 조사가 됐다 이런 것들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성으로 이 바이오메카닉스라는 거는 인공수정체가 몸 안에, 눈 안에 들어갔을 때 시간이 오래 지나도록 렌즈의 어떤 형태나 위치가 얼마나 잘 유지되는지에 대한 연구인데, 그런 부분에서 개선을 했다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백내장 수술하고 나면 그 실제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수정체 낭 주머니에다가 인공수정체를 담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수정체는 잘 있더라도 수정체 낭이 약간 이렇게 수축하면서 오그라드는 특성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후발 백내장이라는 것이 같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수정체 낭이 쪼그라드는 이런 환경에서 인공수정체의 디자인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인공수정체가 앞뒤로 조금 이동하거나 옆으로 이동하거나 살짝 뒤틀리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래 기존의 이 알콘의 플랫폼은 그런 게 가장 적다고 좀 이름난 제품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봤을 때 수정체 낭이 점점점 작아지는 환경에서 인공수정체가 앞뒤로 얼마나 움직이는지 이렇게 좀 조사를 한 건데, 가장 밑에 보이는 선 두 개가 기존의 알콘의 이전 플랫폼인 아크리소프 플랫폼과 또 새로운 플랫폼인 클라레온 플랫폼 두 가지가 가장 움직임이 적었고, 다른 제품들은 저렇게 많이 움직이는 제품도 일부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고한 비교 실험 연구입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체 그 광학 부분의 가장자리, 이 면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제 빛이 조금 반사되거나 그걸 통해서 빛 번짐이나 또 밤에 시야에 어떤 가장자리가 일부 안 보이는 느낌이 나거나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제 렌즈의 가장자리입니다. 그래서 가장자리를 다른 렌즈들은 이렇게 수직으로 깎는 데 비해서 이 클라리온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곡면으로 처리가 돼 있죠. 그런 각도와 면 처리를 통해서 실제로 그 후발 백내장, 훈황 혼탁이 생기는 비율을 더 현저히 낮추고 빛 반사, 야간의 빛 번짐 같은 걸 더 줄이는 식으로 디자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경과했을 때 후발 백내장이 어느 정도 생겨서 또 야그레이저로 청소를 해야 되는지 비율을 이렇게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1년 동안 아크리소프가 한 1.4%, 새로 나온 플랫폼인 클라레온은 0.6%로 더 한 반 정도로 줄였다라고 하는 건데, 이 둘 다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거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 저도 이제 가끔 강의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많이 아쉬운 게, 어느 병원들은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뭐 한 달째나 두 달째에 그 후발 백내장이 별로 빨리 끼이는 경우도 있고, 많이 끼지도 않았는데 그 레이저 청소를 빨리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별로 장기적으로 장점보단 단점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부분이,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한 두세 달째 후발 백내장과 그거에 대한 이제 청소가 거의 100%인 병원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건 좀 안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도 조사를 해봤는데,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한 5년 정도 환자분들을 쭉 경과를 보면서 봤을 때 후발 백내장 생겨서 청소를 한 비율이 보시다시피 이 정도 수치에서 저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수술할 때 당시에 얼마나 그거를 깨끗하게 하느냐, 또 공들여서 하느냐에 따라 수술 직후뿐만 아니라 이후에 어떤 경과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도 그 방금 그 데이터에 연관된 내용인데, 다른 인공수정체 오른쪽 위에 표를 보시면 다른 인공수정체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한 3년 지나는 동안 그 청소를 해야 되는 경우, 후발 백내장이 의미 있게 생겨서 청소해야 되는 경우가 한 6%에서 많게는 26%까지 있었지만, 그 아크리소프와 클라레온을 포함한 이 연구에서는 아크리소프에서 한 4.19%, 클라레온에서는 1.82% 정도 나타났다. 그래서 가장 후발 백내장이 적게 생기는 렌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렌즈에 따라서 광학 부분을 만들 때 조금씩 특성들이 있는데, 알콘 제품들은 왼쪽 그림처럼 그 렌즈의 이제 가장 끝면까지 다 렌즈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듭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어떤 렌즈들은 가장자리는 그냥 엣지 디자인에 이제 좀 많이 신경 쓰느라고 결국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보는 광학 부분을 조금 줄여서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좀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그 렌즈의 어떤 그림을 모식도로 그린 건데, 크게 달라지진 않았죠. 기존의 어떤 플랫폼과 모양을 거의 유지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면 비구면을 처리한 그런 처리면이 기존에는 그 아크릴소프트에서는 이제 뒷면, 렌즈의 뒷면을 활용했다면 클라레온에서는 비구면을 전면에 처리했다는 것이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외선과 블루라이트를 흡수하는 이런 그림을 표현한 건데, 이 파란색으로 넓게 나타나는 밴드가 이제 우리가 수술하지 않은 자연적인 우리 사람의 어떤 노화 과정에서 눈의 수정체가 흡수하는 이 빛의 파장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클라레온 같은 경우는 그것과 유사하게 만들면서 추가로 그 가장 단파장 영역 300에서 400이 이제 자외선하고 400에서 500 사이에 있는 어떤 블루라이트, 보라색과 파란색의 영역도 어느 정도 흡수를 하면서 눈 안으로 들어가는 유해 광선이 최대한 좀 적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됐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인공수정체 도수를 계산할 때 꼭 활용하는 그런 수치들인데, 이런 부분도 아주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대부분의 좋은 병원들은 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다 자동 계산이 되는 컴퓨터와 프로그램들을 잘 세팅이 돼 있어서 일일이 어떤 손으로 계산하지 않고 정확하게 인공수정체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이 개입해서 뭔가 일부러 하다 보면 실수나 이런 거에 의해서 오차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요새는 거의 이제 보기 힘들 정도로 시스템들이 이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공수정체의 그 가장자리 면이 빛번짐이나 이런 불편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빛이 이렇게 정면으로 들어가는 빛뿐만 아니라 지금 저에게서도 양쪽에서 조명이 비치거든요. 그런 것들이 눈 안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면서 렌즈의 가장자리 쪽에서 이렇게 반사되거나 해서 빛번짐 같은 걸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밤 같은 경우도 보면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가로등이 이렇게 싹 지나가는 상황들이죠. 그럴 때마다 빛번짐이 막 같이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부분도 보시면 인공수정체마다 그 옆면을 처리하는 디자인의 어떤 디자인과 기술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실험을 통해서 조사해 봤을 때 이 제품이 가장 적은 축이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연구입니다. 이것도 실제로 그림 보시면 실제 밤에 어떤 조명을 보고 빛 반사가 생기기 쉬운 환경 같은 걸 이제 세팅해가지고 이걸 이제 여러 가지 인공수정체를 꼽아서 실제로 그거를 빛이 반사되는 거를 캐치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빛이 정면뿐만 아니라 옆에 측면에서 뭐 45도, 50도, 55도 이렇게 다 들어갔을 때 빛 반사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조사했을 때 가장 왼쪽에 파란색 그래프죠. 바닥에 깔려 있는 그 그래프가 이제 클라레온인데 다른 인공수정체보다 가장 적은 축이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한 연구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 연구가 조금 많은 선생님들이 관심도 갖고 평가도 좋았었는데, 그 이유는 그 알콘이 판매하고 있는 여러 인공수정체들을 직접 많이 사용한 데이터를 직접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아직까지도 그 클라레온이 지금 사용이 불가능한 병원과 지역들이 많고, 서울 안에서도 특히 클라레온 페놉틱스 같은 이제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아직도 일부 병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황인데, 저희가 그래도 뭐 대한민국 안과를 좀 선도하는 병원의 하나로서 또 사용을 먼저 할 수 있게 기회가 돼서 많은 환자분들한테 수술한 경험과 결과를 특히 기존 인공수정체랑 비교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었던 강의라서 많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최초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는 저희 병원에 6명의 원장님들이 같이 백내장 수술을 다 하시고 다들 잘 하시지만 또 의사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데이터가 다 제가 직접 집도한 수술 환자들만을
데이터에 정리를 했고, 최근에 비슷한 케이스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한 40에서 50명 정도의 환자분들의 데이터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한 달, 또 뭐 2달, 이런 데이터를 조사했는데, 참고로 클라리온 페노틱스는 출시된 지 얼마 되지가 않아서 그렇게 길게 어떤 경과 관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이후에, 수술 전과 수술한 이후에 어떤 시력이라 하면 보통 그 나은 시력은 맨눈으로 재는 겁니다. 이렇게 재는 거고요. 교정 시력은 최대한 어떤 굴절 오차나 난시 이런 것까지 교정했을 때 어디까지 최대한 볼 수 있는지를 이제 교정 시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도수, 근시, 난시, 원시 정도가 미세하게 잡히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계산해서 굴절력의 어떤 차이도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병원에는 조금 다른 병원에선 볼 수 없는 좀 첨단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플레어미터라는 거 하는 거는 수술 이후에 염증의 정도를 다 수치화해서 비교할 수 있는 이제 국내에 몇 안 되는 장비이긴 한데, 이 염증이라는 게 뭐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무슨 감염이 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감염이 되면 굉장히 심각한 안내염이라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는 매우 매우 드물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해요. 저도 거의 겪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수술이 깨끗하게 잘 되더라도 몸 안에서 일시적으로 수정체가 나가고 인공수정체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눈 안에서 일종의 면역 반응이 잠깐 생깁니다. 그거에 의해서 생기는 작은 염증들을 말하는데, 그것도 당연히 많은 것보단 적은 게 당연히 좋고, 그게 어떤 회복 속도와 최종적인 시력 결과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측정을 이렇게 정량적으로 비교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똑같이 시력이 1.9, 뭐 1.0 이렇게 나오더라도 어떤 사람은 아주 선명하게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흐리게 보인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대비감도라고 하는데, 대비감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저희 병원에 또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다초점 인공수정체 사용한 경우에는 거리별로 대비감도를 다 측정하게 되면 이분이 멀리 또 중간거리 가까이를 어느 정도 선명하게 보는지 이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는 보통 5m 세팅, 중간거리는 60cm, 근거리는 한 30cm 정도로 저희 장비가 측정을 하는데, 근거리라 하면 보통 30cm면 우리가 이렇게 손에 넣고 보는 뭐 책이나 핸드폰, 신문 이런 것들을 보는 거리고요. 중간거리인 한 60cm나 70cm 내외는 보통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를 보거나 뭐 요리할 때 뭐 식탁을 보거나 주방을 보거나 뭐 이런 정도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염증 수치 같은 건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표현되냐면, 이거는 백내장 수술과 상관없이 포도막염이라고 하는 어떤 눈 안에 염증 생기는 질환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실제 환자분의 어떤 제 차트와 그분의 염증이 있을 때와 치료 후에 좋아지고 나서의 그 염증 정도를 아까 플레어미터로 제가 보여드려서,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안과 선생님들도 이 플레어미터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세요. 이게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많은 병원에 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안과 선생님들한테도 이런 장비는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 이렇게 결과를 볼 수 있고 하는 걸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넣은 슬라이드인데, 위에 그래프 보시면 이분은 오른쪽 눈에 포도막염이 있어서 세포가 이렇게 많이 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포도막염이 있을 때 안압이 같이 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도막염성 녹내장이라고 하는데, 안압이 원래 20미치여야 되는데 이분은 40까지 올라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열심히 치료를 하고 이제 좋아진 분인데, 이 그래프 보시면 같은 환자분의 치료 전, 치료 한 일주일 뒤에 이 플레어미터입니다.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높게 산처럼 솟아오르는 게 염증이 있을 때고요. 염증이 없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밑으로 깔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 결과 보실 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단초점 렌즈 두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크리소프 플랫폼인 IQ와 또 새로운 플랫폼인 클라레온을 비교해서 데이터를 좀 비교해 봤고요. 수술 전에 환자분들의 어떤 특성은 거의 보다시피 비슷합니다. 나이가 한 70대 중반 정도, 그리고 시력도 보면 원거리 0.5,
이런 식으로 난시도 양쪽 다 한 0.8 정도 평균의 난시가 있으셨었고, 수술 이후의 데이터를 보시면 그래프가 조금 현란하고 복잡한데, 보시면 왼쪽이 기존 플랫폼, 오른쪽이 새로운 클라리온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그래프가 20/20, 뭐 20/25 이렇게 나오는 거는 나누면 됩니다. 그럼 20 나누기 20은 1이죠. 시력이 1.0이라는 뜻이고, 20 나누기 25는 0.8이죠. 그럼 시력이 0.8이구나. 그러니까 0.8을 보는 사람의 퍼센트가 이 정도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한 그래프고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쓰냐? 이거는 안과 전문의들이 많이 쓰는, 연구에서 많이 쓰는 어떤 포맷인데, 이게 20/20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에서 많이 표현하는 시력표입니다. 뭐 1.0, 0.9 이런 건 이제 한국이나 일본에서 많이 쓰는 시력이고요. 외국에서는 요 포맷이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안과 전문의들도 외국에서 발표하고 같이 논문 내고 연구할 때는 요 포맷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프가 회색이 수술 전 시력, 그 다음에 노란색이 수술하고 일주일째, 그 다음에 빨간색이 수술하고 한 달째 이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시력이 1.0 정도 나오신 분이 한 달째를 기준으로 보면, 수술 전에는 엄청 낮았는데 수술하고 한 달째에는 둘 다 한 60대 중반 정도, 그 다음에 시력이 0.8 이상 나온 분들은 둘 다 한 90대 중반 정도의 퍼센트로 그 정도 시력을 회복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대부분 단초점으로 인공수정체로 수술했을 때 가장 준수한 시력 결과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1.0 다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백내장 수술하시는 분들 보면 다른 안 좋은 질환을 동반해서 갖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고요. 연세가 기본적으로 아까 보시다시피 70대 중반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각막이 혼탁하다든가, 뭐 녹내장이 있다든가, 황반의 기능이 저하돼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분들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시력이 수술하고 다 1.0을 보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준수한 결과고요. 그 다음에 교정 시력을 하면 조금 더 개선되겠죠. 오늘 난시라든지 이런 걸 미세한 것까지 다 교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분이 볼 수 있는 최대 시력인데, 그것도 보시면 한 달째를 기준으로 보면 87%, 클라리온 같은 경우는 100%가 나왔어요. 이런 건 되게 우수한 시력 결과고, 0.8 이상도 보면 한 달째 IQ도 100%, 클라리온도 100%, 교정 시력은 다 1.0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이제 근시, 난시, 원시 같은 굴절 이상을 봤을 때 보통 도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나오면 약간의 원시 경향, 마이너스는 근시 경향인데, 되게 플러스 마이너스 0.25 안에 들어오면 정확하게 정시에 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보통 한 0.5 정도 나와도 시력이 0.89 정도 나오니까 상당히 좋은 시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시다시피 수술하고 일주일째가 회색 그래프, 그 다음에 노란색이 이제 한 달째 그래프인데, 한 달째 결과도 보시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0.25 안에 들어왔는데 클라리온이 조금 더 좋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좀 설명드렸던 염증을 보는 이 플레어미터 같은 경우에 평균 수치가 그 기존 플랫폼은 수술하고 한 달째 8.36이었는데 클라리온 같은 경우는 7.69로 좀 더 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술하고 생기는 어떤 그 면역에 의한 어떤 염증 수치가 클라리온이 좀 더 낮아서 염증 회복이 더 빨리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건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수술하고 나서 회복을 더 빨리 하고, 어떤 염증에 대한 회복, 시력에 대한 회복, 또 염증이 아무래도 오래 가면 후발 백내장 같은 게 잘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도 보통 한 달 정도 안약을 유지하도록 하거든요. 그게 다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고 잡으려고 하는 과정들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기존의 이 IQ 아크리소프 타입이 좀 높으면 안 좋은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 플레어 미터 값이 10 이하이면 염증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우수한데 새로운 플랫폼이 좀 더 좋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럼 이 플랫폼이 다초점으로 갔을 때 실제로 전 버전과 새로운 버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이건 안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내용이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이들 관심을 보여주시고 그랬었는데, 보시면 페놉틱스 기존의 플랫폼이죠. 아크리소프 페놉틱스, 정확한 풀네임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플랫폼인 이제 클라레온 페놉틱스. 다 이제 다초점 렌즈고, 기존의 페놉틱스는 워낙 사용한 경험이 오래됐기 때문에 50명의 환자분들은 쉽게 저희가 이제 데이터 수집을 했고요. 클라레온 같은 경우는 아직 충분히 한 달 이상 팔로우업 되신 분이 한 36분 정도 있어서 그 정도만 저희가 수집을 했습니다. 보시면 나이가 평균 한 65세 정도. 재밌는 거는 아까 단초점 하신 분들하고 나이가 조금 다르죠. 한 10살 정도 평균 어립니다. 그거는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더라도 조금 더 고령의 환자분들, 70대 중반 이상, 80대 이런 분들은 단초점을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아요. 아무래도 연세도 많으시고 또 아무래도 비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좀 고려들을 하시고, 또 어떤 녹내장이 있거나 황반이 안 좋거나 이런 기저질환이 다른 게 안 좋으신 분들은 다초점을 저희가 권해드리질 않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또 자연스럽게 렌즈 선택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그래도 60대 중반 정도로 평균인데, 지금 요새 뉴스에도 많이 보도되고 하지만 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백내장이 거의 없는데 노안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나이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 사이거든요. 어떤 병원은 수술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조사해 보면 평균 나이가 50대 초반이고 이런 병원들이 있어요. 그런 병원은 백내장이 거의 없는 사람들의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보면 수술 전에 시력이라든지 난시 정도, 굴절 이상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됐고, 실제로 저희가 그냥 데이터만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이 중에도 보면 클라레온 페놉틱스 썼지만 여기에 난시 교정을 같이 하신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추가로 넣었는데, 결과적으로 난시 교정을 같이 하신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된다. 3분의 2 정도는 난시가 얼마 없어서, 보통 한 0.5나 0.75 이하의 난시면 난시 교정을 추가로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3분의 2 정도 됐었다. 또 난시의 양도 1.0, 1.5, 2.0, 0.5 단위로 렌즈가 나오는데, 보면 이제 색깔별로 옆에도 보면 20, 30, 40 이게 이제 난시가 심할수록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다양하게 난시 양에 따라서 수술을 시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결과를 보시면 왼쪽이 이제 페놉틱스의 수술 전과 수술 후 한 달째 일주일째 한 달째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수술 전에는 시력 좋은 사람이 이렇게 드물었는데, 수술하고 일주일째는 1.0이 78%, 한 달째는 또 78%.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넓혀서 0.8 기준으로 보면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째 96%, 한 달째 한 94%. 이게 기존의 페놉틱스 데이터고, 이번에 새로 출시된 클라레온 페놉틱스를 기준으로 보면 수술하고 나서 1.0이 일주일째 72%, 한 달째 75%, 0.8을 기준으로 하면 일주일째 한 100%, 한 달째 한 94% 이렇게 조사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차이는 아니고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이 정도면 굉장히 우수한 시력 결과입니다. 그리고 조금 재미난 거는 아까 단초점 수술한 분들보다 오히려 시력이 조금 더 좋은 걸 알 수가 있죠. 나은 시력을 놓고 보면 단초점보다 왜 단초점보다 다초점 렌즈가 시력이 좀 더 좋으냐,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분들의 나이가 평균적으로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다초점 렌즈를 선택할 때는 애초에 어떤 특별한 기저질환이나 시력을 떨어뜨릴 만한 다른 이상이 거의 없는 분들을 수술을 권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결과가 더 좋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난 결과고,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다초점 수술했을 때 시력이 더 떨어지거나 더 불리하지가 않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또 저희가 난시 교정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난시가 한 1.2 정도 있는 사람을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수술할 때는 난시 교정을 하려고 하면 또 비용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선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초점 인공 수술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는 거기 때문에, 다초점 수술하시는 분들은 난시가 1.2만 돼도 시력 결과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특히 다초점의 경우는 좀 더 그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어서 난시가 조금만 있어도 교정을 하려는, 어차피 다초점 하는데 난시 교정을 같이 하면 더 좋다는 인식이 당연히 맞는 얘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수술의 기대치를 저희가 더 높게 가져가고 더 수술을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조금에 있는 난시도 다 교정하겠다는 생각으로 수술들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결과가 좀 더 좋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교정 시력도 보시면 아주 놀라운데 1.0을 보신 분들이 수술하고 한 달째 기준으로 기존의 페놉틱스에서 92%, 클라리온 페놉틱스에서는 100%로 나왔고요. 이게 당연히 1.0이 100%니까 한 달째나 이렇게 가도 계속 좋죠. 그래서 교정 시력도 보면 단초점보다 더 좋고 약간이나마 기존의 플랫폼보다 새로운 플랫폼에서 조금 더 좋아진 걸 알 수가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중간 시력은 어떻게 되나 궁금하실 텐데, 안과에서 이제 측정을 하면 보통 시력 잰다 그러면 이렇게 한눈 가리고 멀리 보잖아요. 그게 보통 5m 정도의 원거리를 재는 거고, 중간 거리를 있는 시력표가 따로 있고요. 한 60cm, 70cm에서 그 다음에 근거리를 재는 30cm 정도에서 재는 시력표가 따로 있습니다. 약간 책처럼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인데, 그 거리에서 각각의 시력표로 시력을 잰 거를 저희가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0.7 정도 되면 상당히 작은 글씨까지 다 볼 수 있는 시력표예요. 그래서 성경책이나 이런 것까지도 볼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전이라든지. 그래서 보시면 중간거리는 일주일째랑 한 달째 페놉틱스도 다 0.7대, 클라리온 페놉틱스도 미세하게 좋지만 이거는 큰 차이는 아니고, 그래서 준수한 다 결과들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고, 근거리 시력 같은 경우도 페놉틱스가 0.74에서 한 달째 0.78, 클라리온 페놉틱스가 0.8에서 한 달째 0.84, 좀 더 좋아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조사한 연구로 의하면 클라리온 페놉틱스가 기존 페놉틱스보다 근거리가 조금 더 개선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굴절력을 봤을 때 둘 다 한 달째 일주일째 한 달째 보면 0.25 안에 다 들어오는 분들이 이렇게 80-90% 정도, 좀 더 넓혀서 0.5 정도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에 해당되는 걸 알 수가 있어서 굴절 이상도 아주 안정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염증 수치는 이 다초점 렌즈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대비 감도를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나 더 선명하게 보는지를 여기서 조사를 하는데, 이 대비 감도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높게 나오는 게 더 선명하게 보는 겁니다. 낮게 나오면 좀 흐리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작은 시표를 읽는 기능을 얘기를 하는데, 보면 5m 기준으로 했을 때 페놉틱스의 대비감도 그래프보다 클라리온 페놉틱스의 대비감도 결과가 동등하거나 조금 더 개선된 걸 알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고요. 중간 거리인 60cm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고, 약간 더 개선된 듯 하나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그리고 30cm인 즉 근거리에서 보시면 작은 시표로 갔을 때 기존의 페놉틱스보다 새로 나온 클라리온 페놉틱스가 근거리 시력의 작은 시표를 읽을 때 조금 더 선명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이 부분이 의미 있는 차이를 좀 보여주긴 했는데, 왜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성능과 디자인이 거의 비슷하게 공유를 했는데 이게 왜 근거리 시력이 조금 더 개선됐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추정만 할 뿐, 결과적으로 보고한데 어떤 재질의 개선과 렌즈의 어떤 투명성을 개선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근거리 시력으로 약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저희는 현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많은 데이터와 또 여러 기관들의 연구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서 좀 비교가 앞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거는 본질적인 부분은 아닌데, 인공수정체를 실제 수술하면서 삽입하는 이 도구가 더 개선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 안에 이제 가스 챔버가 들어있어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속도를 조절하면서 렌즈가 들어가는 아주 참신한 고급 인젝터인데, 그걸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됐고, 수동으로 이렇게 돌려서 렌즈를 넣는 이것도 기존의 아크릴소프 타입에서 클라리온 타입에서는 조금 더 어떤 그립도 좋아지고 돌릴 때 좀 더 수월하고, 그 인젝터가 상당히 무겁거든요. 이 쇠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무게의 어떤 안정성도 더 개선을 해서 더 이제 의사들이 쓰기 편안하고 더 안정감 있게 렌즈를 넣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개선을 했다고 하고 지금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큰 차이는 아니고 작은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케이스, 저희 실제 증례를 조금 삽입을 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수술해드린 46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백내장도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희 꽤 있는데, 이분은 직업이 이제 약사시고, 저희 병원은 약사나 의사나 뭐 그런 또 가족분들이나 이런 어떤 의료인이나 준의료인 분들이 되게 많이 찾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 광고나 이런 걸 보고 오기보다는 주변에 정말 아시는 분들을 통해 수소문하고 할 때 많이 추천을 받는 병원이라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찾으시는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시력이 저하돼서 1년 전에 오셨던 분이고, 봤을 때 시력은 교정 시력으로는 오른쪽 0.9, 왼쪽 1.0이고 많이 떨어지진 않았죠. 자세히 보시면 앞에 렌즈가 오른쪽이 이렇게 조금 흐릿하게 혼탁이 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른쪽 수정체 앞쪽으로 주로 백내장이 끼는 형태로 백내장이 있었고, 왼쪽은 거의 없으셨습니다. 근데 백내장이 심하지 않고 본인은 불편은 느끼긴 시작했지만 시력이 많이 떨어지진 않고 아직은 수술할 정도로 심하진 않다고 판단해서 이분은 저희가 계속 경과를 보기를 권유드렸고요. 그런 경우가 저희 경우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수술 안 하고 계속 보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다니는 병원이고요. 1년 뒤에 이렇게 봤을 때 보시면 좀 심해졌죠. 오른쪽에 수정체 앞에 혼탁이 더 진해지고, 결국은 이제 동공, 빛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가리기 시작해서 더 많이 불편을 느끼는 상황이 됐고, 왼쪽은 여전히 건강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른쪽을 이제 수술을 원하셔서 수술을 이제 진행하게 됐고, 이쪽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크리소프 페노틱스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수술을 했는데, 문제는 양쪽이 백내장이 생겨서 뭐 순차적으로 같이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시력을 보면 마이너스 6.5, 마이너스 6.75 정도의 고도근시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평소에 두꺼운 안경을 끼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수술하고 나서 안경을 이제 벗게 되는데 고도근시가 자연스럽게 같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럼 한쪽은 안경을 벗게 되고 한쪽은 원래 두꺼운 안경을 껴야 되는 이런 딜레마가 생겨요. 그럼 수술하고 나서 그냥 한쪽만 안경 쓰면 되지 않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안경 같은 경우는 도수 차이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벌어지게 되면 두 눈에서 인식하는 사물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고, 그것을 굉장히 어지러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안경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해결 방법은 딱 두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그냥 한 눈만 보고 산다. 반대쪽 같은 경우는 한 눈만 잘 보여도 일단 일상생활은 되기는 하고요. 반대쪽 눈은 안경 안 쓰면 멀리는 안 보이지만 아주 가까이는 잘 보이시거든요. 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불편하더라도 짝짝이로 사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안 좋은 눈을 보통 컨택트 렌즈를 쓰면 괜찮아요. 안경은 어지러운데 컨택트 렌즈를 쓰는 건 어지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쪽 눈은 수술하고 한쪽 눈은 컨택트 렌즈를 끼면서 생활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이쪽도 마저 수술을 한다. 그렇게 해서 두 눈의 어떤 비대칭, 짝짝이 상태를 해결하는 건데, 그렇다고 이분이 백내장이 전혀 없는데 백내장 수술하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 환자분하고 고민을 깊게 하다가 결국에는 백내장이 없는 상태에서 두 눈의 어떤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고민했고,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수술하는 렌즈 삽입 수술이라는 게 있어요. 정확한 명칭은 안내 렌즈 삽입 수술. 렌즈 제품은 저희가 이제 ICL이라는 가장 안정적인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환자분하고 상의하다가 그 방법을 원하셔서 결국 백내장이 심한 쪽은 백내장 수술을 하고, 또 백내장은 없지만 고도근시가 있는 눈은 시력 교정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근데 반면에 라식보다 이 방법을 제가 이런 경우에 선호하는 이유는, 이분도 결국 언젠가는 뭐 5년, 10년 뒤에는 백내장이 생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경험적으로 보면 한쪽에 백내장이 먼저 생기신 분들이 그 당시엔 괜찮아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시기에든 백내장이 조금씩 시작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나중에 결국 언젠가는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 후유증이 적고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라식보다는 렌즈 삽입 수술을 좀 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렌즈 삽입 수술은
렌즈를 넣어서 시력 교정을 하고 나중에 필요 없어질 때 빼면 거의 눈의 상태가 원상복구가 됩니다. 이제 라식 수술 같은 경우는 레이저로 각막을 깎은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떤 후유증이 약간의 눈이 건조하다든가 빗번짐이 좀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후유증이 나중에도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이제 더 줄이는 차원에서 이분은 한쪽은 백내장 수술, 한쪽은 렌즈 삽입 수술을 해서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째 이분이 직접 얘기하신 거 보시면 나은 시력이 양쪽 1.0, 1.0. 아까 고도근시 막 엄청 두꺼운 안경에 백내장까지 있어서 오른쪽 더 불편하셨었는데 수술하고 일주일째 바로 1.0, 1.0으로 너무 좋아하시고 두 눈 중에 어디가 더 불편하냐 했더니 의외로 왼쪽 눈이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왼쪽 눈이 아까 그 백내장이 없어서 렌즈 삽입 수술만 한 쪽인데 나중에 처음에 왜냐면 렌즈 삽입 수술한 눈이 그 빗번짐이 조금 있거든요. 그거를 더 느끼시고 오히려 그 페놉틱스로 백내장 수술한 쪽엔 빗번짐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셨고 이거는 환자들분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빗번짐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걸 더 크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3개월 지나서 왼쪽에 보이는 빗번짐 링도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보셨고 수술하고 2년째 최근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셔서 제가 사진도 찍고 이렇게 시력을 다시 조사를 했더니 양쪽 다 나은 시력으로 1.0, 1.0을 보고요. 그 나은으로 쟀을 때 중간거리 시력을 보시면 백내장 수술한 쪽이 0.7, 그 다음에 시력 교정 수술한 쪽이 1.0. 근거리 시력은 백내장 수술한 쪽이 J2, J2는 한 0.8 정도란 뜻입니다. 그리고 J1은 1.0인데 시력 교정 수술한 쪽이 J1. 그래서 보시면 두 눈 다 그냥 무난하게 원거리 잘 보시고 중간거리나 근거리가 백내장 수술함보다는 시력 교정 수술한 쪽이 조금 더 잘 본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분이 아직 노안이 많이 안 왔다. 아까 나이 기억하시죠? 40대 중반이시기 때문에 노안이 아직은 많이 안 와서 그 눈은 근거리를 더 잘 보고 그 다초점 교정을 했을 때 저는 백내장이 조금 있어도 나이가 젊은 환자분들한테 수술을 빨리 안 권하는 이유가 실제 수술하고 나서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 환자분을 보면 되게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즉 무슨 얘기냐면 백내장이 있고 안 보이는 눈은 수술하면 상당히 좋아지긴 하는데 젊고 건강한 눈과 동일한 성능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까 보시면 중간거리, 근거리가 이 정도 0.7과 J2면 상당히 작은 거리까지 다 보는 거긴 한데 그래도 백내장 수술을 안 한 눈보다는 못 따라오잖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실제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서 수술하고 나면 이 정도 성능이 내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환자분은 보시면 68세 여성분으로 왼쪽 눈이 뿌옇게 보인다고 오셨는데 봤더니 오른쪽 시력이 0.5, 왼쪽이 0.3이고 이 사진에서 보시면 눈 안에 수정체가 아주 혼탁하잖아요. 왼쪽이 좀 더 혼탁합니다. 이 사진상에서는 오른쪽이에요. 보시는 사진 오른쪽이 왼쪽 눈인데 이게 이제 좀 더 뿌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교정 시력도 오른쪽 0.8, 왼쪽 0.6으로 안경을 써도 잘 안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분은 수술을 할 때 일단은 왼쪽 눈이 더 불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왼쪽 눈 수술을 했고요. 각막에 보시면 각막의 이 모양을 각막 지형도라고 해서 이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사진 찍은 건데 오른쪽은 상당히 고른 패턴이지만 왼쪽은 약간 좌우가 다르죠. 비대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막의 불규칙한 점을 아주 미세하게 측정하는 게 고위수차고 이 하이 오더 에버레이션 값이라는 걸 측정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왼쪽이 0.75로 약간 증가돼 있어서 이분한테는 제가 백내장 수술을 하고 다초점을 원하셨는데 그 페놉틱스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타입, 리프렉티브, 굴절 타입이라고 하는 인공수정체를 사용을 해드렸어요. 원래 각막이 조금 불규칙할 때는 굴절 타입이 시력이 조금 더 무난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더 안전성을 생각해서 이렇게 수술을 해드렸고 수술하고 한 달째 보시면 왼쪽 눈이 시력이 1.0, 중간거리가 0.6, 근거리 0.3으로 근거리가 조금 부족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굴절 타입의 렌즈들이 근거리가 조금 약한 경향이 있어요. 환자분들에 따라 다릅니다만 디포커스 커브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이제 이 거리별로 중간거리, 근거리를 아주 세분화해서 다 측정해가지고 이 사람이 시력을 얼마나 볼 수 있는지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별로 시력을 가장 세세하게 알 수 있는 그 자료 중에 하나가 디포커스 커브인데 보시면 이 가장 피크가 높은 0디옵터 정도 부근이 1.0으로 먼 거리 아주 잘 보지만
중간거리는 한 1.5 정도, 마이너스 1.5, 근거리인 마이너스 2.5에서 3 정도 갔을 때는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9달 지나서 이분이 오른쪽이 또 백내장이 조금 더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이제 원하셔서 했고, 이 당시 이제 고민을 했죠. 왼쪽 눈하고 같은 렌즈를 할 것이냐. 근데 이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막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불규칙함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타입의 렌즈를 써도 결과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고, 환자분이 먼저 수술하신 왼쪽이 근거리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술하는 쪽은 근거리를 좀 더 잘 보는 방식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제가 페놉틱스를 선택을 했고, 난시가 조금 있어서 토릭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다음날 환자분이 직접 말씀하신 걸 제가 기록한 거를 제가 이렇게 사진 찍어 왔는데, 오른쪽 너무 잘 보인다. 그러니까 왼쪽이 더 침침하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페놉틱스 넣은 쪽이 수술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도 9달 전에 수술한 반대쪽보다 좀 더 만족도가 높으셨고요. 물론 모든 환자분들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좀 드라마틱한 환자였고, 수술하고 한 달째 오셨을 때도 오른쪽은 불편함이 없었고, OS라는 게 왼쪽인데 글씨가 살짝 겹쳐 보이는 게 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너무 좋아지고 나니 오히려 약간 왼쪽에 대한 불편함을 또 얘기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경우는 서로 양쪽에 다른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어쨌든 저한테는 아주 좋은 스승님이시거든요. 그 렌즈 2가지 렌즈를 양쪽에 쓰시고 그거에 대한 결과와 생활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세세하게 주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과정과 선택도 환자분과 충분히 상의해서 선택을 한 거고요. 환자분들도 이 결과의 어떤 방법의 차이와 두 눈의 어떤 결과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걸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들을 해주시는데, 책을 볼 때도 오른쪽이 좀 더 잘 보이고, 그 다음 멀리 볼 때도 오른쪽이 좀 잘 보이고, 밝기의 차이는 별로 없이 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1년 지나서 오셨는데도 오른쪽은 아주 좋다, 왼쪽은 약간 뭐가 낀 듯한 느낌이 좀 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보시면 밑에 시력 1년 뒤의 시력인데 오른쪽은 1.0을 깨끗이 보셨고 왼쪽은 1.0을 한 반 정도 읽으셨고요. 중간거리 근거리는 양안으로는 1.0을 다 보셨는데 시력 잴 때도 이렇게 양쪽으로 보고 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디포커스 커브를 그려보시면 이 주황색 그래프가 왼쪽 눈, 기존의 굴절 렌즈를 사용한 타입이고 오른쪽이 페놉틱스를 넣은 쪽인데, 먼 거리부터 마이너스 1.5 내외인 중간거리, 또 마이너스 2.5, 3에 해당되는 근거리까지 전체적으로 페놉틱스를 넣은 오른쪽이 더 좋다고 이분은 결과가 나와서 또 아주 만족을 하셨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수술할 때 두 눈을 꼭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수술을 할 때 장점은 첫 번째 수술하고 나서 약간의 좀 아쉬움이나 부족한 부분을 두 번째 눈 수술할 때는 좀 더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실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더 생활이 편리해지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서 그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드린 클라리온 플랫폼은 새로 업데이트된 인공수성체 재질로 만들어서 어떤 제조 과정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조금 더 렌즈의 어떤 투명도를 개선했고, 기존의 어떤 그 알콘 렌즈의 특성인 어떤 안정성과 또 그걸 통해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시력이 잘 유지되는 부분, 또 후발 백내장이라든지 주변의 가장자리 엣지 처리를 통해서 어떤 빛번짐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줄이는 디자인으로 개선을 시켰다는 얘기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좀 좋은 우리의 많은 환자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인공수정체가 하나 더 생겨서 저희로서는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